방금 소개받은 김미라입니다. 저는 18, 19세기 의계에 보이는 음식 차림용 목재 반상의 쓰임과 형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18, 19세기는 현존 유물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시대이며 의계 중에서도 소반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래, 진찬 의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음식 차림용 가구 반이라고 하면 슬라이드에서 보는 높이 30cm 정도의 반이 원반 혹은 궁중소반으로 명명되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계에서 보면 왕실 행사용 음식 차림용 가구로는 이러한 30cm 정도의 높이 규모뿐 아니라 다양한 높이의 가구들이 음식 차림용 가구로 사용되었으며 또 그 쓰임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발표는 낮은 다리가 달린 반, 그리고 그에 비해 높은 다리에 넓은 상판을 한 상의 형태와 쓰임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여 반상 중에서도 그 일부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의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의계에서 음식 차림용 가구에 관한 내용에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마다에 사용되는 각 반상의 총 수량, 그리고 그림, 그리고 사용자와 배설된 곳, 그리고 반과 상의 재료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상세한 설명으로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의계의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고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한 행사에 등장하는 수백 개 혹은 1000개 이상의 반상에 대해 어떠한 형태를 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에 가래도감과 진찬의계에서 발표자는 품목질과 도식, 찬품, 기명, 배설, 동래원 기명질, 별공작 의계 등의 여러 항목에서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을 종합하여 반상의 형태와 쓰임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 이어 형태 중 칠에 좀 더 주목해서 신분에 따른 칠의 구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상의 형태와 쓰임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칠이나 흑칠을 한 화려한 형태를 하고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규모의 반이 널리 알려진 형태라면 이와 같이 높이가 8cm 정도에 지름이 18cm 정도, 즉 한 뼘 정도 크기의 오목한 접시 형태의 상판이 얹어진 반도 전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밥상은 물론이요 음식을 운반하는 용도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상판의 가로 세로가 30cm 정도로 전통 밥상의 크기지만 높이는 13cm 정도에 그칩니다. 역시 밥상으로는 너무 불편한 높이이고 만약 운반용으로만 쓰였다면 오히려 이러한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물도 마찬가지로 상판은 밥상의 크기나 역시 높이가 16cm 정도로 낮아 식반용으로는 불편한 규모이며 당시 매우 고급 재료였던 주칠을 칠한 것으로 운반용으로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높이를 한 반을 다과상, 주안상 등으로 면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의 명확한 용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접근일 것입니다. 특히 갖가지 높이와 크기를 갖는 반들의 사용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록 유산으로서 공예 자료의 보고인 의계 기록을 통해 당시 반의 사용 용도를 추적해보고 이것은 또 현존하는 유물의 용도를 추정하는 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계를 통해서 발표자가 반의 용도로 살핀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담는 용도, 운반하는 용도, 낮은 식탁의 용도입니다. 먼저 음식을 담는 용도의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조, 순원왕후 가래도감 의계 등 19세기 가래도감 의계에는 동래연도가 실려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요. 모두 같은 배치의 가구들을 보여줍니다. 1802년 순조 순원왕후의 것을 보면 각종의 높은 상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연회장의 테이블과 같은 모습으로 비단천을 덮은 사각상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원 부분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찬안상과 중원반,
찬한상 양옆으로 중원반과 과반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선상과 대선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외주홍칠 대원반과 소원반이 대소선상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상 2자, 대선상 2자가 함께 기록되어 상과 반이 함께 대소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계 1방의 4자시 기록으로 다시 가보면 대선상과 소선상에 놓이는 고기 종류가 있고 2상, 대소선상, 4상에 합하여 올릴 우심 등 6종류의 내용물을 쌓아 올린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에는 위의 것을 담을 외주홍칠 대반 1쭉, 외주홍칠 소반 1쭉, 유기접시 2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도 탕이나 국 종류가 아니며 담는 양이 비교적 적지 않은 양이었음을 봤을 때 반이 적합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반과 소반이 각각 1쭉으로 20개가 소용되는 것인데 대소선상이 합해서 4개가 진설되는 것과 소간 등의 부위를 합해 6종류가 놓인다고 하였으므로 반 20개와 유기접시 이름은 적절한 그릇의 수로 가늠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소선상의 반을 사용하는 예는 18세기 초 문헌인 진연의기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선탑과 소선탑이 있고 대선과 소선에 사용되는 중원반과 소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급 칠인 진홍칠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음식을 담았던 목재 반에 대한 존재를 알리는 명확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한 뼘 너비의 이 접시 형태의 원반 뒷면에는 큰전 곡간 대중소 15죽, 즉 대중소 150개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궁중에서 사용했던 소반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작은 접시 형태의 반의 용도는 아마도 음식을 담았던 반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도는 한 번에 150개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에서처럼 여러 곳에 유물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으로 같은 내용의 명문과 크기의 반이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흡사한 형태의 반이 보이는데 이것은 높이는 9cm 정도로 낮지만 상판의 지름은 35cm나 되는 식반의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흡사한 형태라도 그 규모에 따라 쓰임은 약간 달랐을 것으로 보여서 음식을 담았던 반의 형태로 단순하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의계에 기록된 무수한 반의 종류에는 음식을 직접 담았던 목재 반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라도검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반의 종류로 사방반이 있습니다. 사방반은 다른 소반과 다르게 그림과 함께 그 크기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가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식인 동래형과 또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조현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주홍의 고급칠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방반은 동래형 김원 기록에서 찬한상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반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찬한상에 올려지거나 찬한상 가까이 두거나 했던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홍원 항목 기록에는 동래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방반이 들어가는 상으로 반의 이름을 특별히 명기하였고 조연내에 사용되는 소소 사방반에는 단수포라는 유포를 담는 용도로 적고 있는데 이 소소 사방반이 쓰이는 행사에 높은 테이블 가구인 상탁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탁에 사방반이 배설되었다는 가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본 동래연 도식에는 중원반과 과반 외에 산한상 소용이라고 설명된 이 사방반은 배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동래연에서 찬한상 소용으로 사용되었던 사방반이라는 것은 찬한상 위에 올려졌던 반의 한 종류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사방반의 경우 음식이 바로 담긴 것이 아니라 음식 그릇을 올렸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사용자에게 대접되는 것이 아니라 상 위에 진설되는 용도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설에 기록된 규모에서도 보면 좀 더 이러한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사방반의 높이가 5촌으로 15cm 미만이며 조연 내에 사용되었던 단수포를 담았던 소소 사방반의 경우는 높이가 1.5cm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높이의 소반을 그대로 바닥에 두어 진상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사방반은 상판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전하는 유물로는 규모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형태가 바로 사방반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하면 의계기록에 등장하는 반의 종류의 하나로 음식을 담아서 그것을 상위에 진설하는 용도의 반이 있었고 그 형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의 두 번째 쓰임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용도로서 사용된 반에 대한 의계 기록입니다. 운반용 반은 행사에서 특별한 용도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계에서 그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연 의계 이방에서 다행히 내항반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항반은 즉 운반용 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진연을 위해 250개가 사용되었으며 소입에 따르면 평반, 즉 다리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형태였을 것이고 송연, 즉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과 명유, 즉 들기름을 사용해서 흑색으로 칠한 그런 형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식탁 용도의 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찬의계의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도 기록된 낮은 식탁의 용도의 반은 특별한 사용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찬 혹은 진작 등의 기록에서 보는 표의 반들은 특징적인 세부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홍심 흑변 파루반은 가운데는 붉은색이고 검은 칠의 테두리를 한 팔각의 반으로 매우 특별한 형태를 지칭하는 이름이며 1829년 왕세자의 야진찬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의계 기록에서 드물게 보이는 나전으로 장식된 반이 1828년 진작 의계에서 보이는데 대전과 중궁전 소전 찬안의 본문 기록에는 홍칠 나전 삼족 원반이라 되어 있고 그림을 수록한 기용도 부분에는 나전 고적 원반이라고만 하였지만 그 생김은 분명 3개의 다리를 하고 있어서 의계의 본문 기록인 홍칠 나전 삼적 원반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기용의 기물과 행사 장면 그리고 본문의 기록이 모두 그 형태가 일치하는 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자와 사용처, 쓰임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조각 원반은 이길 회자견에서 헌종에게 진상되었던 소반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반에 비해 넓은 사각의 상판과 높은 다리를 한 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찬안상과 고족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배치와 형태를 보여준 동래연대에서 등장하는 상의 명칭은 영상, 좌협상, 우협상, 면협상, 대선상, 소선상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의계에서 상을 제작하는 기록에서는 연상, 좌우협상 등을 구별하여 제작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연상, 대소선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족상 혹은 저족상을 사용했다는 기록과 재료소입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순조 순원왕후 가래의 조현내 기록에서도 상탁은 동래연에서 사용했던 찬왕과 고족상을 차례로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리가 높은 테이블 형태의 고족상을 여러 용도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의계 기록에서 보는 기용도의 찬왕 그림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비단천을 둘러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다행히 정조 효의왕후 가래청 의계에서 찬안상의 도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비가 3척 5천으로 즉 1m에 달하는 너비의 높이는 60cm 정도의 규모이며 상판 아래에 그 내귀퉁이에 다리가 달린 형태입니다. 고족상도 역시 형태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도설은 약간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기록을 보면 상판은 7, 80의 가로와 세로가 60 그리고 높이가 80에서 90 정도로 앞서 본 찬안상보다 살짝 높지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약간의 꾸밈이 더해졌던 것 같은데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금에게 보면 고족상 소입의 초엽이라는 재료를 언급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찬화상과 흡사한 형태지만 이러한 구조가 합해진 것이 고족상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분에 따른 칠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의계 등 왕실 행사에서 사용한 음식 차림용 가구는 신분에 따라 가구의 높이 차등 혹은 칠의 구분을 두었습니다. 1848년에 진찬의계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왕실 가족의 신분의 위계, 그 다음으로는 신하 신분의 위계,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운 군인과 여관, 여령들에 이르는 단계로 음식 차림용 반상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 요지분의 표 5에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슬라이드에서는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에 따라 그 위계가 낮아지는 것인데요. 고족상에서 규모에 약간의 차이를 둔 저족상, 그 다음으로는 대원반, 다음은 운족반, 그 다음은 쟁반, 마지막으로는 우판, 즉 넓고 낮은 사각형의 판형에 음식을 진설하여 신분에 따라 높이에 차등을 두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칠에 대해서 보면 외주응칠 다음이 당주응칠이고 그 다음이 흑칠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은 같은 자기더라도 위계에 따라서 자기전과 사기전의 제작소 구분을 두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원본보다는 약간 낮은 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족반은 위계에 따라 배치의 높낮이를 차이를 두라는 기록도 부기에 두었습니다. 의계에서는 칠의 재료를 기록했는데요. 붉은색을 내지만 진홍칠과 외주홍 가칠의 재료를 보면 외주홍이 안료를 사용했던 것은 같지만 진홍칠의 경우는 매칠, 전칠에 상칠을 칠하고 즉 정제된 고급 오칠입니다. 외주홍 가칠의 경우에는 주토, 즉 붉은색 흙이죠. 명류, 그리고 명류, 즉 들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흙칠과 흙가칠이라 분류한 칠의 재료는 진흙칠은 역시 매칠과 전칠의 고급칠로 마무리하였다면 흙가칠이라는 것은 송염과 명류로만 장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의 만듦새에 차등을 두어 신분에 따라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것은 1919년 진연의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왕에게는 홍진칠 혹은 홍가칠인 경우가 보이고요. 흑진칠인 경우는 세자, 그리고 그 이하의 신하부터는 흑가칠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왕반도 흑가칠을 사용합니다. 왕실 행사에서 칠에 대한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지켜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왕과 왕비에게는 붉은색의 주칠을, 왕세자 이하에는 흑칠을 사용하는 규칙은 당대 왕의 특별한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규율이었습니다. 가래에 사용된 가구들에서도 이러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제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슬라이드는 순원왕후 가래도감과 순명왕후 가래도감 동네여인도인데요. 순원왕후의 것에는 주칠을, 순명왕후의 것은 흑칠을 한 것이 보입니다. 정조가 순조의 가래를 정한 후 행사 이전에 승하하였기 때문에 순조는 왕인 상태에서 가래를 치렀고 순종의 경우는 세자 신분으로 순명왕후의 동네연들은 흑칠 가구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래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사방번의 용례에서도 역시 같은 차등을 보여줍니다. 즉 왼쪽은 왕과 왕비의 가래이므로 주칠의 사방반을, 오른쪽은 세자와 세자빈의 가래로서 흑칠의 사방반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의계에서 보는 음식 차림용 가구 중 낮은 높이의 반과 높은 테이블 형태의 상에 관해 그 쓰임과 형태에 관해 알아보고 형태의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인 칠에 관해 신분에 따라 어떠한 칠이 사용되었는지 재료까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표는 의계에 등장하는 수백 혹은 1000개 이상의 수량이 등장하는 반의 쓰임에 관한 분류와 그 형태에 대한 연구의 시작일 뿐이겠습니다. 하지만 의계에 단편적으로 나뉘어 있는 반상 기록에 대한 입체적인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에 의의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